여성이 남성의 파란 약을 먹으면 정말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까요?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지만 정답을 제대로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칫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파란 약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는 원래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약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심장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협심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로 피를 뿜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 자체도 움직이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연구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피의 양을 늘리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서 연구진은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심장의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효가 미미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왔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연구진은 실망했고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남성 환자들이 남은 약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효과도 없는 약을 왜 그렇게 아끼는지 의아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환자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부작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심장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하체의 특정 부위로 피가 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위에서 강력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혈관을 넓히려던 성분이 골반 아래쪽의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킨 결과였습니다. 화이자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패로 기록됩니다. 연구진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장약이 아닌 남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으로 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파란 알약입니다. 이 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 혈류량을 강제로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혈류량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나 근육이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약은 댐의 수문을 열듯이 혈액이 흐르는 길을 억지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작용하는 이 원리가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여성의 몸에서도 혈류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부위로 혈액이 몰려야 감각이 살아나고 몸이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 약이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여성용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여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생식기 주변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측정값으로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이 골반 쪽으로 이동했고 신체 조직이 충혈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남성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반응은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성은 혈관이 확장되어 단단해지는 기계적인 반응만으로도 기능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몸에 피가 돈다고 해서 마음이 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몸이 약간 달아오르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구나 절정의 감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남성의 기능은 유압 장치와 비슷합니다. 압력이 채워지면 작동합니다. 반면 여성의 반응은 훨씬 더 복합적인 회로와 같습니다. 단순히 피를 보낸다고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만족감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파트너와의 유대감,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혈관을 넓혀놔도 뇌에서 신호를 차단해버립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이라는 하드웨어만 건드렸을 뿐 뇌라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이었습니다. 이 약은 선택적으로 한 곳의 혈관만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참가자들은 심한 두통과 안면 홍조를 호소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도 빈번했습니다. 얻는 이득은 거의 없는데 잃는 건강이 더 많았습니다. 뇌의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지끈거리는 편두통이 생기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속이 울렁거리는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비아그라를 여성에게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실패한 시도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이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이 약을 몰래 먹이면 흥분한다는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도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호르몬의 주기와 감정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약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혈관이 아니라 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적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혈관이 아니라 뇌를 직접 공략하는 새로운 방식의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약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약은 기존의 파란 약과는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여 억눌려 있던 욕구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울증 치료제처럼 뇌의 화학적 균형을 맞추는 원리입니다. 이 약의 등장은 여성의 성 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을 핑크색 알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란 약이 남성의 몸을 세우는 약이라면 핑크색 약은 여성의 마음을 여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 또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복잡한 사용 조건과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핑크색 약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약이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약물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약사들이 여성용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플리반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되던 물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우울증 치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한 여성들의 욕구가 살아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입니다. 비아그라의 탄생 스토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비아그라가 혈액순환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에 집중했다면 이 약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뇌 호르몬에 집중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반면 세로토닌은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욕구가 저하된 여성의 뇌를 들여다보면 도파민 수치는 낮고 세로토닌 수치는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지나치게 차분해져서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플리반세린은 이 균형을 조절합니다. 도파민을 늘리고 세로토닌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뇌가 자극에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는 이 약을 승인했습니다. 상품명은 에디입니다. 세계 최초로 승인받은 여성용 욕구 저하 치료제입니다. 임상 결과 약 37%의 여성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꽤 의미 있는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남성의 약은 필요할 때 1시간 전에만 복용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성의 약은 다릅니다. 매일 밤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최소 몇 주는 지나야 뇌의 화학적 균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마법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술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금주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으면서 술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기대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약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시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와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엄격한 식약처의 기준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마법의 약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광고들은 대부분 불법 가짜 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약이 없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사인 제가 여러분께 진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치료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되찾아주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화질소라는 물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벽에서 생성되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아그라가 강제로 하는 일을 우리 몸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풍부하게 생성되도록 돕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붉은색 채소인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트 주스를 마시기도 합니다. 혈류량이 늘어나면 지구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침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골반 주변의 혈류가 원활해지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비트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도 훌륭한 질산염 공급원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채소들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중요합니다. 장어나 굴이 정력에 좋다는 속설은 바로 이 아르기닌 성분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굳이 비싼 보양식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콩견과류에도 아르기닌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약처럼 한 번 먹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맑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재생되면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은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돕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저장소이자 혈액 펌프입니다. 하체가 튼실해지면 전신의 혈류량이 개선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스쿼트를 해보세요.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과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는 약물이 억지로 쥐어짜 내는 호르몬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작용 없는 천연 항구울제이자 활력 강화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아그라가 여성에게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움직여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남성의 신체가 스위치 하나로 켜고 끄는 전등이라면 여성의 신체는 수많은 계기판을 조작해야 비로소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 조종석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혈액이라는 연료만 채워 넣는다고 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날씨도 좋아야 하고 조종사의 컨디션도 좋아야 하며 엔진의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비아그라가 여성에게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폐경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여성의 몸은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습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지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몸 전체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현상입니다.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이 오듯 여성의 소중한 부위도 건조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아그라를 먹고 혈류량을 늘려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얇아진 조직에 무리하게 피가 몰리면 통증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통증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느껴지는 쓰라림과 불편함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그 행위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통이 예상되는데 욕구가 생길 리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약을 먹고 흥분을 유도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비아그라가 아닙니다. 부족해진 호르몬을 국소적으로 보충해주는 크림이나 보습제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얼굴이 당기면 로션을 바르듯이 건조한 부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통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됩니다. 또한 여성의 욕구는 남성과 다른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응성 욕구라고 부릅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이나 생각만으로도 즉각적인 욕구가 생기는 자발성 욕구가 강합니다. 반면 여성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느껴지며 스킨십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욕구가 피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아그라는 시작 버튼을 눌러주는 약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반응을 증폭시켜주는 약일 뿐입니다. 애초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냉랭하거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약 한 알로 뜨거운 밤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선행되지 않은 약물 복용은 오히려 거부감만 키울 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육아, 가사, 직장 생활 등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뇌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생식과 관련된 기능을 가장 먼저 꺼버립니다. 당장 사느냐 죽느냐가 급한데 종족 번식은 사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성호르몬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럴 때 비아그라를 먹는다고 해서 코르티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치료는 약국이 아니라 일상의 휴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최음제가 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여성용 비아그라 임상시험에서 가짜 약을 먹은 그룹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와 상담을 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고통을 이해해준다는 심리적인 위안이 약물보다 더 큰 치유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결국 여성의 성 건강은 약물이라는 화학적 요법보다는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접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트너에게 파란 약을 권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 작은 배려가 혈관 확장제보다 훨씬 강력하게 여성의 마음을 엽니다.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긴장을 풀고 본능에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시중에는 여성을 흥분시킨다는 정체불명의 물약이나 가루가 암암리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마약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범죄 도구입니다. 정상적인 흥분제가 아닙니다.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중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터넷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최음제들도 대부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가짜이거나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분표도 제대로 없는 정체불명의 액체를 내 몸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넣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은 다행이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여성성 기능 장애 치료는 매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호르몬 검사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급격한지 확인합니다.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을 점검합니다. 우울증 약이나 혈압약, 위장약 중 일부는 선교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약을 드시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약을 더 먹을 필요 없이 빼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점검들이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디 같은 전문 의약품이나 국소 호르몬제 등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혹은 인터넷 후기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기 쉽고 이는 곧 선교 저하로 이어집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기분 전환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접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자궁 기능도 떨어집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쑥뜸이나 반신욕은 골반 내 혈류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족욕을 통해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이 풀려야 감각이 깨어납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파트너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쾌락은 강제로 쥐어짜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치유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부 사이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을 같이 살았으니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래된 사이일수록 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 같은 비성적인 스킨십을 늘려보세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두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옥시토신이 충분히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밤의 활력도 되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물의 허와 실, 그리고 신체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들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전 비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약국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증상을 빠르게 눌러주지만 부작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는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석류입니다. 석류가 여성에게 좋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석류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건조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석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주어 신체적인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 석류 농축액을 꾸준히 드시게 했더니 안면 홍조와 식은땀이 줄어들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단순히 호르몬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석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혈관이 젊어져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감각도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인삼과 홍삼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약재이지만 그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몸이 차가운 여성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천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물론이고 신체의 대사 기능이 5배나 좋아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자궁과 골반 주변의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냉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기운이 돌게 됩니다. 또한 홍삼은 피로 회복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치고 힘든 몸으로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야 사랑할 마음도 생기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홍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흔히 남성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성에게도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성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미네랄입니다. 아무리 공장이 잘 돌아가도 원료가 없으면 물건을 못 만듭니다. 아연이 바로 그 원료입니다. 또한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신경계가 안정되어야 감각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굴을 드시기 어렵다면 굴국이나 굴전으로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싱싱한 굴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겉으로 보이는 근육만 키울 것이 아니라 속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자궁과 방광장을 받치고 있는 해먹 같은 모양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생기고 밑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는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조였다가 푸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TV를 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꾸준히 해보세요. 골반저 근육이 탄탄해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요실금 증상이 개선되면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부부 관계에서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은 신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에게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재생하고 늙은 조직을 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엉망이 됩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운한 아침이 있어야 활기찬 밤도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술에 대한 의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잡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한두 잔의 와인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살짝 이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켜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술은 독약이 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정작 몸은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잦은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려 호르몬 대사를 방해합니다. 술 기운을 빌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습관은 결국 자연스러운 능력을 퇴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시중에는 천연 정력제라고 광고하는 정체불명의 건강식품들이 넘쳐납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독버섯도 천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동물성 재료를 함부로 먹었다가는 간과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치료법은 교과서적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파트너와의 진솔한 대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만큼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대의 불같은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중년에게는 편안함과 깊이가 있습니다. 성적인 활력은 단순히 침대 위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이자 생명력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줄 때 비로소 그 에너지는 빛을 발합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저녁 식탁에 석류와 굴을 올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음식과 습관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 때는 주저없이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고 평소에는 건강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활력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의학적인 관점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알찬 의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관리 잘하시고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